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 중마 권역의 어린이 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광양읍 권역에 개관 운영되고 있는 희망도서관에 이어 지역 내 두 번째 어린이 도서관인데요. 책 읽는 도시 분위기 확장을 위한 새로운 중심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마동에 어린이 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연면적 1,44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14,000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 독서 공간을 넘어 창의와 배움이 어우러진 복합 지식문화 공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특히 자율창작 공간 꿈뜨락은 지역 최초의 어린이 자율창작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상상한 것들을 마음껏 만들어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저희 꿈빛만의 공간입니다. 지난달 20여일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 수만 300여 명이 넘으면서 호응도 큽니다. 집 근처에 있어서 우선 좋고 아이들끼리 그냥 놀러 가자 하면서 친구랑 손잡고 접근하기가 좋아서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꿈빛 도서관은 지난 2017년 개관한 광양읍권 희망도서관과 함께 지역 거점 생활 권역의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마권 어린이들도 독서 문화 수요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그 지역의 독서 문화가 공히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독서 환경을 저희가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양시관 내 6곳의 시립도서관 이용객 수는 모두 40여만 명입니다. 지난 2021년 21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19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37곳의 일일 평균 이용객 수도 지난해 13,700여 명으로 3년 전에 비해 5,5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역의 독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광양 꿈빛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들과 함께 책 읽는 도시 분위기 확장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선월지구에 대형마트의 입점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사회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2025년 제1회 광양경자청 경관위원회를 열고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순천 선월지구에 대한 공동주택의 블록 변경과 함께 기존 단독주택 용지를 대형마트 용지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경자청은 이번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개발 계획에 적극 반영해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사회 내에서는 순천 선월지구 내 대형마트가 입점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남권 최대 규모의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지난 7일 저녁 9시부터 20분 동안 녹동항 바다정원 밤하늘을 장식한 2,025대 드론과 2,500발 폭죽이 연출하는 화려한 드론쇼에 관광객 12,0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고흥구는 올해 드론쇼를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은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고흥군청과 군민광장에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지난 2023년 첫 선을 보인 뒤 2년 동안 52차례 개최해 4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3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순천에서 국가무형유산인 전통 판소리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국악대전이 열립니다. 제11회 순천 나간읍성 전국 국악대전은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나간읍성에서 전국의 국악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소리와 민요 경연을 초등부부터 명인부까지 모두 6개 부문에 걸쳐 펼치게 됩니다. 순천 나간읍성 전국 국악대전은 단순 경연을 넘어 국악의 저변 확대와 전통예술의 계승, 대중화에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로 국내 국악 인재 등용문으로서 권위와 위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복분자가 열리는 6월, 이달의 전통주로 백운주가의 백운복분자주를 선정했습니다. 백운복분자주는 2014년 벨기에 주류 품평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류 품평회, 2016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등 국내외 수많은 품평회에서 입상하며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온열 질환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폭염 관련 구급 출동은 667건, 이송 환자는 610명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323건 출동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 발생은 7, 8월에 85%가 집중됐고 환자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은 얼음팩과 식염포도당 등 폭염 대응 장비를 소방차와 구급차에 비치하고 119 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해 구급차 도착 전에 초기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한 번쯤 써보셨죠? 전통시장뿐 아니라 집 근처의 식당과 마트 등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오는 9월까지 환급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상가 밀집 지역, 마트와 식당, 옷가게 등 상가마다 온누리 상품권 거래가 늘었습니다. 집 앞에 같은 골목 시장에서도 쓰고 식당 같은 데서도 쓰고 많이 써요. 정부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과 카드형인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대폭 높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10% 할인에 더해 정부가 오는 9월까지 환급 행사를 추가하면서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20만 원을 충전해 사용하면 2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나마 가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200만 원 생활비로 쓴다고 하면 20만 원이 캐시백이 되니까 그걸로 실은 애들 학원비를 하나 더 충당할 수도 있고 외식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00제곱미터 이내의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야 합니다. 광주시의 경우 181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고 5개 자치구 중 광주 서구가 112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이 늘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10에서 한 20%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온누리 상품권은 대표적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보다 환급률이 3%포인트 높고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게 없는 만큼 지자체가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이유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온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 개선과 브로커를 통한 대량 유통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도서관까지 가지 않아도 동네 서점에서 새 책을 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평소 읽고 싶던 책을 더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 서점은 활기를 되찾고 이용자들도 더 편리해졌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미정 씨. 서점에서 그림책을 보던 미정 씨가 들고 있던 책을 곧바로 대출합니다. 도서관이 아닌 서점에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 덕분입니다. 아이들을 그림책을 많이 읽어줘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림책을 오늘 반납과 대출을 하러 왔습니다. 도서관에 없는 책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서점에서 새 책을 준비해 줍니다. 이용자는 서점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도 서점에 하면 됩니다. 읽고 싶은 책을 깨끗하고 새 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우선 가깝게 있다 보니까 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이용자는 이곳에 있는 책을 한 달에 3권 15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반납된 책들은 도서관 책으로 등록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이 서비스를 통해 7,000건이 넘는 신간이 도서관 장서로 옮겨졌고 이용자도 3,000명이 넘었습니다.
지역 서점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지금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에 할애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이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서점에서는 수익을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독서 편의를 제공하고 도서관과 지역 서점 간 상생 협력으로 동네 서점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에서는 현재 목포와 나주, 영광 도서관과 9개 지역 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 전남교육청은 올해 안에 도내 22개 시군의 주민 모두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19도 안팎을 기록하겠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여수 26도, 순천과 고흥 28도, 광양 29도 등 26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해 야외 활동을 할 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남해서부 앞바다의 파도는 0.5m, 먼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홈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7일 오후 7시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2025 15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전남의 주장 발디비아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후반 서울 이랜드 에울레르의 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1대1로 비기고 홈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김현석 감독은 경기 직후 홈에서 무승부가 아쉽지만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의욕과 경기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재정 자립도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광양시의 2025년 기준 재정 자립도는 28.2로 집계돼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지표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철강과 항만 산업을 기반으로 2000년대 중후반에는 재정 자립도가 49.4까지 기록하면서 일명 도내 부자 동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